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2024년도 하반기 정책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정책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과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서민 생활 지원, 그리고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2%대 초반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됩니다. 먼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문제는 매년 심각한 사고를 유발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음주운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차량 소유자들이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소화기는 차량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합니다.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안전 조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제공됩니다. 배기량 3,000 기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인 화물차를 소유한 경우 환경 개선 부담금이 50% 감면되는데요.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적인 차량 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반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적합한 차량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다음은 도로에서의 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12월부터는 주요 도로 노선의 기상정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기상 상태를 제공하여 안전한 운행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폭설, 폭우, 강풍 등 위험한 기상 조건이 예상될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상정보 서비스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다음은 홍수 및 산사태에 대한 정보 서비스입니다. 7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 중 홍수 경보 및 댐 방류, 지점, 접근 시 경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홍수로 인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한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인데요.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측 정보가 더욱 세분화됩니다.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 많은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증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종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분증 분실의 위험을 줄이고 더 안전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주위에 부정수급을 하고 계신다면 이 내용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가 재학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었는데요. 이제는 이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1구간에서 5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졸업 이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또한 취업 이후 상환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실직, 폐업, 육아, 휴직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만 등록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등록금 대출은 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은 8구간 이하이지만 9구간 중에서도 긴급생계 곤란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이행명령을 먼저 내리고 감치명령을 내리는데 평균 2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되었지만 이제는 9월 27일부터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 없이 바로 제재 조치가 들어갑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실시되었으나 이제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어 24시간 운영 체계의 안전 장비까지 구축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고용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마음, 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10월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 돌봄 지원 사업도 도입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최대 30일, 72시간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즉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에서 추진되었던 이 사업이 이제 7월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니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7월부터 신규 도입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16개 시군구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아 노인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지역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정선군, 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 영광군, 경상남도 창원시, 남해군을 2024년 사업수행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관련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위기 임신 상담 및 보호 출산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는 상담 전화 1308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 및 돌봄, 산후조리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1308번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범위 확대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았으나 이제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정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시행됩니다. 7월부터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한 경우 최대 월 2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제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약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68개소에서 지원 중인 급식 영양관리가 2026년까지 228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급식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전자 여권의 경우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할인되며 단수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발급 비용이 무료로 변경됩니다. 여권 재발급은 정부24 앱뿐만 아니라 민간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충청, 호남권에서 제공되던 예보가 이제 강원도, 영남권, 제주권으로 확대됩니다. 기상청은 5일째 날씨 정보를 오전, 오후 단위가 아닌 3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합니다. 현재 전기요금에서 약 3.7% 부과되던 부담금을 두 차례에 걸쳐 총 1% 인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기 신도시 선도 지구를 11월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삼본이 해당됩니다.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을 위해 8월 7일부터 보신탕, 영양탕 등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전업도는 폐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에게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제 입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약류 검사가 기본적으로 실시됩니다.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드론 비행 관련 법규도 변경됩니다. 무역항 항만 시설에서 드론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112 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경찰관의 긴급 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정부 정책, 복지 혜택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